10월 22일 화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플랫폼 규제 방안과 관련해 야권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애초 독자적 법안 제정과 정산주지 단축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다소 느슨한 규제가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단독 국정감사에서 류일임 위원장의 민원사조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특히 야당 위원들은 류 위원장의 연임 과정의 위법성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영상 긴급심의 지시 등을 두고도 강력한 공세를 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민원사조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맞섰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보험사와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이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이달 1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 불황형 대출까지 금융당국의 규제 사정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사나 레이블 자회사 경영진이 줄줄이 국정감사에 서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해 분야도 다양한데요. 국감 출석을 포함해 안팎으로 논란이 계속 불거지면서 하이브의 이미지 훼손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더 늦기 전에 방시혁 회장이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조성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명태균 씨와 연관됐다고 주장하는 정치권 인사 27명의 명단,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를 공개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명태균 리스트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이름만 대면 알 법한 유명한 정치인들의 이름이 담겼는데요. 특히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나는 명 씨에게 어떤 형태든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다. 리스트에 왜 내 이름을 집어넣나 라고 하면서 격분했습니다. 명태균 리스트를 둘러싸고 정치권에 또 한 차례 거센 폭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명태균 리스트의 여진이 어디까지 미칠지 언제까지 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스리듬 첫 번째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플랫폼 규제 방안과 관련해 야권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애초 독자적 법안 제정과 정산주기 단축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다소 느슨한 규제가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했습니다. 첫 소식, 윤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한 플랫폼 규제 방안과 관련해 야권이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정산주기 단축과 관련해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입점업체 80% 이상은 구매 확정 10일 안에 정산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지만 묵살당했다며 카카오는 3일, 네이버는 2일, 11번가는 하루 뒤 정산하도록 돼 있고 아닌 곳은 쿠팡과 무신사 정도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강한승 쿠팡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전 지정제가 아닌 사후 추정 방식을 택한 데 대해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후 추정으로 바꾼 근거가 없다며 대통령실 입김 아닌가라고 캐물었습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한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언급하며 대통령실과 공정위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지 공정위가 대통령의 전위부대 역할을 한 거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며 조사와 관련한 것은 독립적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윤양혜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단독 국정감사에서 류일임 위원장의 민원사조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특히 야당 위원들은 류 위원장의 연임 과정의 위법성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영상 긴급심의 지시 등을 두고도 강력한 공세를 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민원사조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맞섰습니다. 배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단독 국정감사에서 류일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특히 야당 위원들은 법원의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판결을 거론하며 류 위원장의 연임 과정의 위법성에 대해 강력한 공세를 폈는데요. 유일임 씨는 지금 6기 위원장을 제가 볼 때는 참칭하고 있어요. 호선할 때 의결에 참여한 6기 위원은 유일임 씨 포함해서 단 3명입니다. 9명 정원인데 3명이서 위원장 호선 회의를 했어요. 반면 여당은 류 위원장의 연임 결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고 민원사주 비판은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맞섰습니다. 방통위법도 그렇고요. 관련 법들도 3회 이상 출석 시 개의하거나 의결 가능 조항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방송에 가지고 있는 특성상 그리고 그 다양성상 그리고 그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방통위 또는 방심위가 충분한 재량권을 갖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중차단 사회적 합의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고요. 또한 야당 위원들은 류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 서울의 소리 유튜브 영상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리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추궁했는데요. 이와 관련 류 위원장은 당시 긴급 심의 안건으로 올리라고 지시한 것을 시인했습니다. 뉴스토마토 배덕훈입니다.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이 현 정부 들어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부거래 감세, 해외 배당 감세, 동일인 친족 규제 완화에 이어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해외 출자 규제를 풀어주는데요. 기업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이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이 현 정부 들어 지속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부거래 감세, 해외 배당 감세, 동일인 친족 규제 완화에 이어 기업형 벤처 캐피탈의 해외 출자 규제를 풀어줍니다. 공정위가 지난 18일부터 오는 11월 8일까지 행정예고안 지주회사 규정에 관한 해석 지침 등 개정안은 CVC가 총 자산 20% 내에서만 해외 기업에 투자 허용하는 규정을 국외 창업기업엔 모두 허용하는 게 골자입니다. 일반 지주회사는 본래 금융자본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게 공정거래법 취지입니다. CVC는 이런 금산물리 원칙을 훼손하는 문제로 도입 당시부터 비판이 많았는데 우려대로 규제를 풀어주게 됐습니다. 이는 앞선 규제 완화 조치와 연결돼 대주주 총수일가의 해외 투자와 관련 일감 몰아주기 요인을 키우면서 기업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것이란 우려도 났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재영입니다. 코스피 주요 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의 3분기 실적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내의 경우 반도체 기업의 업황이 부진해서 코스피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글로벌 변수도 커졌습니다. 신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코스피 주요 기업과 미국 빅테크 기업의 3분기 실적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내의 경우 반도체 기업의 업황이 부진해 코스피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도 나오는 만큼 민감도가 높은 상황이 전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이번 주 S&P 500에 상장된 기업 중 20%가량이 실적을 보고합니다.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실적 그 자체보다는 향후에 AI 관련된 수익성이나 실제 투자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간접 요인으로는 보름밖에 남지 않은 미 대선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힙니다. 뉴스토마토 신유미입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보험사와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이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이달 1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 불황형 대출까지 금융당국의 규제 사정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민영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은행권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보험사와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이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이달 1조 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신용대출, 불황형 대출까지 금융당국의 규제 사정권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금융에서도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중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은 5조 2천억 원 늘며 전달보다 증가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이금융권 중 새마을금고에서는 2천억 원, 보험사는 4천억 원이 늘며 같은 기간 대비 증가세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과 관련해 더욱 강도 높은 규제를 시사하면서 이미 보험사는 주담대 금리를 인상하거나 신규 주담대를 중단하는 등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새마을금고 가계대출에서도 위험 요인이 감지되고 있어 금융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이금융권 관계자들을 소집해 풍선효과 방지를 위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뉴스토마토 윤민영입니다.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정부가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사비 전망을 놓고 업계 반응은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인건비와 간접비에 대한 정책 방안이 부실하다며 이로 인한 공사비 상승 부담은 여전하다고 토로하고 있는 반면 증권업계는 이미 주요 자재값 상승세가 꺾였고 건설 공사비 실수 둔화 추세라고 하면서 향후 공사비가 하락세에 접어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송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일 정부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사비 전망을 놓고 업계 반응은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시멘트 레미콘 등 건자재 시장 안정화를 위한 수급 안정화 협의체가 14일부터 구성돼 애로사항 해소 및 업계 상생을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자재비만큼 공사비 핵심 요소가 되는 인건비 항목에 대한 대책이 허술하다고 지적합니다. 대한건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일반 직종 건설 일평균 임금은 2022년 상반기 23만 1,004원이었는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27만 789원까지 올랐습니다. 공사비 검증 과정에서 가장 차이가 보통 시공사가 나는 게 인부들 추가 수당, 특근비나 이런 게 계산이 안 돼요. 국토부 기준으로는 그 차이에 대한 해명을 좀 많이 강조해달라고. 이외에도 간접 공사비 상승,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따른 전문 인력 사용으로 인건비 상승 압박은 거셀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반면 공사비가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는 건설공사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철근, 시멘트 등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률도 정점을 찍은 이후 상승률이 둔화하면서 건설 수주 물량 매출화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이 공사비가 향후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가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한 1년간 좀 감소를 한다면은 자재비라든지 공사비 자체가 좀 단기간에 마이너스를 보일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자재비 등 공사비는 이미 정점을 찍고 상승률이 둔화하는 만큼 하락 전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일한 변수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정도가 꼽힙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건자재 업계가 올 하반기 건설 경기 여파를 피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건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건자재 납품이 계속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건설사들이 긴축 경영에 돌입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지향하고 있어서 건자재 업계는 수주를 따지 못하고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변소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반기 선방했던 건자재 업계가 하반기부터는 건설 경기 여파를 피하기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최근 건설사들이 긴축 경영에 돌입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지향하고 있어 건자재 업계는 수주를 따지 못하고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수주해 놓은 곳으로 연명하고 있지만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그마저도 동이 날 예정입니다. 건자재 업계에 따르면 하반기에 시작해야 할 일도 내년 이후로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 특성상 기업 간 거래가 주를 이루기 때문에 건자재 기업 매출은 건설 경기의 매출이 크게 좌지우지됩니다. 이런 연유로 업계는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물량도 늘리려고 하고 있지만 내수 경기 역시 부진해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변소인입니다. 현대차그룹 제조 공정의 핵심은 인공지능을 기반한 휴머노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 대비 각 공정에서 업무 효율성과 비효율 정함 효과를 가져오고 모빌리티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방침입니다. 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그룹의 제조 공정의 핵심은 인공지능을 기반한 휴머노이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존 대비 각 공정에서 업무 효율성과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이 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방침입니다.
현대차그룹은 21일 의왕시 소재 연구센터에서 이포레스트 테크데이를 진행했습니다. 이포레스트는 하드웨어 중심인 자동차 제조 과정에 소프트웨어를 접목한 공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를 이포레스트라 지칭했는데요. 이날 테크데이에서 현대차그룹은 물류 로봇과 로봇개 스팟 등 20여 건의 혁신 기술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차 생산 공장에서 신기술 활용이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GU+가 KT의 이동통신 회선수를 역전한 이후 KT의 사물인터넷 회선수가 매달 확대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수주한 한국전력과 현대차 회선이 더해지면 IoT 회선수는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문제는 지난해 10월 이후 10만 개 넘게 감소한 휴대폰 회선수입니다. 향후 네트워크 경쟁의 유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LGU+가 KT의 이동통신 회선수를 역전한 이후 KT의 사물인터넷, IoT 회선수가 매월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KT의 IoT 회선수는 300만을 돌파했습니다. KT가 수주한 한국전력의 원격 검진 인프라 6차 사업과 내년부터 판매되는 현대차그룹의 차량 텔레매틱스 회선이 반영될 경우 KT의 IoT 회선수는 지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IoT 회선은 수익성이 낮아 관심이 없다는 입장과 달리 물밑으로는 2위 자리를 되찾기 위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휴대폰 회선수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13만 개 넘게 감소했는데요. KT가 네트워크 부문 인력 재편에 나서고 있어 통신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대신증권이 직원들에게 부동산 펀드 판매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임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등 크고 작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양홍석 부회장이 이사회 의장 자리를 지키는 등 경영진이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노조의 비판도 거셉니다. 대신증권의 부동산 펀드 판매 강압 논란을 신대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신증권이 직원들에게 부동산 펀드 판매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라임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등 크고 작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양홍석 부회장이 이사회 의장 자리를 지키는 등 경영진이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노조의 비판도 거셉니다. 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최근 수년간 부동산 펀드 판매를 대규모로 추진해왔습니다. 특히 큰 손실이 예상되는 공모펀드 이지스 229호 판매 때 사측이 사실상 판매를 종료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신증권은 과거부터 펀드 관련 문제로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지만 기존의 경영진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 측은 이 같은 부당함을 알리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시위를 벌이고 공론화할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신대성입니다. 카드사들이 비용 절감을 통해 올 상반기 호실적을 거뒀지만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다가 금융당국이 카드론 관련 리스크 점검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들은 비용 절감에 나서면서 기부금도 절감하는 상황입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8개 전업카드사들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은 1조 4,99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5.8% 늘었습니다.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카드업계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는 반응입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비용을 절감해 얻은 호실적이기 때문에 잔치 분위기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비용 절감에 나선 카드사들은 기부금도 절감하는 상황입니다. 8개 전업카드사의 올해 2분기 기부금은 84억 9,600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13% 줄었습니다. 카드사는 이 밖에도 수익성이 낮은 알짜 카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카드사 실적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용을 줄이고 카드 대출 등으로 수익을 늘려왔지만 여기에서도 제동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뉴스토마토 이효진입니다. 식품업계 외형이 확대되는 추세지만 기업별로 수익 성과는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라면업계에서는 농심과 삼양식품이,
주류 업계에서는 롯데칠성음료와 하이트진로가 정반대의 영업이익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소비 침체와 원가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충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출 호조세로 식품사의 외형이 확대되는 추세지만 수익성에서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농심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1,0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이 2.1%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에 영업이익률은 6.9%에서 6.1%로 하락했습니다. 올 3분기 FN가이드의 실적 추정치 또한 매출은 3.6% 증가하는 반면 영업이익은 0.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상반기 매출이 38% 늘었으나 영업이익은 18.1%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8%에서 4.8%로 떨어졌습니다. 원가 부담 확대 등으로 수익성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곳도 있습니다. 불닭볶음면의 히트로 주가를 올리고 있는 삼양식품은 올 상반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약 150%에 달합니다. 하이트진로의 경우 마케팅 비용 효율화로 영업이익이 130% 신장했습니다. K푸드는 지금 굉장히 그 포텐셜이 잠재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 혁명 좀 더 일으켜가지고 그 원가를 좀 더 혁신적으로 원가를 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수익을 극대화해야지. 식품업계가 올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일부 기업들은 내실 다지기에 고민이 깊은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초범입니다. 세계 최초 마시는 항암제 리포락셀의 중국 시장 진출 소식에 대화제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국 제약회사 하이어 바이오파마는 위암 환자 550명을 대상으로 리포락셀의 임상 3상을 마치고 전이성 위암 치료제로 승인받았습니다. 보도에 이혜현 기자입니다. 대화제약이 국내 출시가 무산된 세계 최초 마시는 항암제 리포락셀의 중국 시장 진출 소식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화제약 중국 파트너사는 위암 환자 550명을 대상으로 리포락셀의 임상 3상을 마치고 지난 2022년 9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에 시판 허가를 신청한 이후 2년 만에 위암 치료제로 승인받았습니다. 리포락셀은 블록버스터 항암제인 주사제 탁소를 경구 투여로 개선한 신제형 항암제로 개발됐습니다. 특히 주사제에서 필요한 스테로이드 전 처치가 없어 면역 항암제와 병역요법 치료제 개발도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대화제약은 리포락셀의 적응증 확대를 위해 국내와 중국, 동유럽 등에서 유방암 적응증 확보를 목표로 다국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포락셀은 국내에서 빛을 보지 못하자 발빠르게 해외 시장을 공략해 성공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포락셀은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지만 정부가 제시했던 약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험급여에 실패해 국내 출시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국내 출시가 어려워지자 대화제약은 리포락셀을 중국과 대만, 홍콩, 태국 시장을 대상으로 총 계약금의 283억 원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2월에는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인증도 받았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희연입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자회사 경영진이 줄줄이 국정감사에 서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비롯해 분야도 다양한데요. 국감 출석을 포함해 안팎으로 논란이 계속 불거지면서 하이브의 이미지 훼손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더 늦기 전에 방시혁 의장이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자회사 경영진이 줄줄이 국정감사에 소환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문체위 국감엔 최준원 위버스 컴퍼니 대표가 출석했습니다. 8월 공정위로부터 아이돌 굿즈 판매 전략과 관련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재차 지적받았습니다. 15일 진행된 환노위 국감에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더워 소속 한이와 김주영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논란 외에 2022년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직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요. 김주영 대표는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24일 문체위 종합국감엔 김태호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대표가 증인으로 호출됩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의 시작점이기도 한 뉴진스 아일릿 표절 논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넥슨의 올해 최대 성과는 재무제표에는 잡히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20일 밤 텔레비전 중계 화면에 잡힌 한 축구팬의 눈물이 그 대상이기 때문인데요. 숫자 가치로 측정할 수 없는 이 감동적인 장면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채운 함성이나 확률한 아이템 매출보다 더 값진 장면으로 평가될 듯합니다. 이범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전설적인 축구 선수가 한데 모인 넥슨 아이콘 매치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넥슨 FC 온라인과 FC 모바일에서만 보던 게임 같은 현실을 직관할 수 있다는 점이 축구팬과 게이머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유명 선수들이 공격수와 수비수 팀으로 나눠 펼친 이번 경기는 약 6만 4천 명의 관객의 함성 속에 진행됐는데요. 넥슨은 앞으로도 축구와 게임을 연계한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불기소 여진이 어마어마합니다. 어제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며 특히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불기소한 검찰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비판이 빗발쳤는데요. 국감에 출석한 심우정 검찰총장도 관련 질의에 항고되면 수사지휘권 행사에 철저하게 지휘하겠다고 하면서도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불기소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해서 모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계속해서 김건희 변호인, 김건희 여사를 위한 로펌같이 군다면 국민들의 서늘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겁니다. 10월 20일 화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벽부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맨살이 드러나면 떨릴 정도로 날도 추워서 외출하실 때 우산과 함께 겉옷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